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콘킴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는 영상의 효과뿐 아니라 3D도 만들 수 있습니다. 3D를 만드는 기능 중 하나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소스를 좀 불러와 보죠. 이 소스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다른 용도가 아닌 연습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일러스트 파일 불러올 거고요. 컴포지션의 레이어 사이즈 OK.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카메라 불러와 보죠. Shift, Ctrl, Alt 모두 누르고 C. 카메라의 세팅창이 열리고 세팅창 살펴볼까요? 카메라의 이름은 임의대로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카메라 1이라고 해둘게요. 타입을 보시면 원노드 카메라와 투노드 카메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은 3D 공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3D 공간 안에는 X, Y, Z축이 존재합니다. 원노드 카메라 X, Y, Z로 움직입니다. X는 좌우, Y는 상하, Z는 거리입니다. 투노드 카메라는 원노드 카메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값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라고 할게요. X, Y, Z뿐만 아니라 POI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저희는 원노드 카메라를 켜고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타입은 원노드 카메라라고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셋, 초점거리를 지정합니다. 초점거리는 화각을 결정하게 하고요. 화각이란 렌즈를 중심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의 각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생각해 볼까요? 디카 렌즈에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등이 있습니다. 표준 렌즈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를 비춰주고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더 넓은 화각을 보여줍니다. 고프로의 광각 기능 있잖아요. 광각 기능을 활용한 고프로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망원 렌즈는 망원경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죠? 프리셋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초점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50mm는 표준 렌즈, 3호 이하는 광각 렌즈, 80 이상은 망원 렌즈입니다. 영상 제작에서는 24나 28 추천드립니다. 작은 화면 안에서 좀 더 많이 보이니까요. 저희는 24 선택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했다면 OK. 레이어 창에 카메라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X, Y, Z를 보여주는 표시도 있고 화면 우측 하단에 카메라와 관련된 메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를 적용한 레이어들을 선택을 해서 3D 아이콘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이 3D 아이콘 안 보이면 밑에 토글 스위치 아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들의 3D를 체크해주고 나면 여러분의 눈은 카메라가 됩니다. 카메라에 비친 모습들이 영상에 나타날 텐데요. 카메라 관련 메뉴들을 좀 보면요. 자, 3D 렌더러 열어보시면 클래식은 일반적인 카메라를 사용할 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어드밴스는 애프터 이펙트도 3D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3D 모델에 질감을 입히는 렌더링 작업을 하실 때 어드밴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하게 되면은 컴퓨터의 사양이 좀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로딩이 느려질 수 있고요. 3D 렌더링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자, 시네마 4D, C4D라고도 하고 이 어도비에는 3D 전문 프로그램인 C4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C4D의 일부 기능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환경이고 C4D와 연동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클래식 3D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 3D 뷰 팝업 눌러보시면 자, 어떤 각도에서 네가 화면을 볼 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는 액티브 카메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카메라는 영상에서 보이는 화면, 우리가 보는 영상의 화면입니다. 자, 여기 밑에 프론트 카메라의 정면, 레프트 카메라 좌측면, 탑 카메라의 위, 백 카메라가 보고 있는 뒤편, 라이트 카메라의 우측면, 바텀 카메라의 밑, 그리고 커스텀 1, 2, 3가 있는데요. 커스텀 뷰는 자체적으로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각도입니다. 자, 이 중에 레프트 한번 볼게요. 카메라의 렌즈와 카메라의 화각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색깔이 다른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파란색 화살표 Z라고 커서 옆에 표시가 되네요. Z축을 말하고, 자, 초록색 화살표는 Y축입니다. 이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빨간색 화살표는 X축입니다. X는 좌우, Y는 상하, Z는 깊이. 그래서 Z축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때 카메라의 축을 이동하는 방법은 화살표의 끝부분에 커서를 올려보면 어떤 축인지 표시가 되고요. X냐 Y냐 Z냐 축이 확실히 표시되었을 때 마우스를 꼭 집어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더니 가운데 하얀색 실선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 레이어들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레이어들은 부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감만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한 장의 얇은 종이처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선 하나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3D 공간입니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카메라를 레이어에서 살짝 멀게 이동을 시켰더니 실제로 액티브 카메라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검정색 공백이 생기면서 원래 이미지 크기가 줄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셀렉트 뷰 레이어를 열어보시면 화면을 하나로 볼 거야, 2개로 분할을 할 거야, 4개로 분할을 할 거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뷰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보는 방향을 다른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화면 레프트고요. 자, 오른쪽은 백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보는 레이어의 뒤편, 그러니까 레이어 뒤에서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액티브 카메라 화면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미지가 좌우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이미지가 반전이 돼요. 레이어의 기준이 0이고 레이어의 앞쪽이 플러스 값, 뒤쪽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뒤쪽에서 카메라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반전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 보시면 커스텀 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스텀 뷰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각도라고 했잖아요. 3 화면이고요. 그래서 어떤 화면으로 볼 건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4개로 나눠 놓으니까 너무 작게 보이는데 저는 투뷰로 보겠습니다. 좌측은 커스텀 1으로 해둘 거고요. 우측은 액티브 카메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즈 부분을 꼭 집어보시면 화살표들이 표시가 되고 X, Y, Z축을 정확히 옮기고 싶으시면 화살표 끝을 꼭 집어서 Z축만 옮겨볼게요. 오른쪽 액티브 카메라 화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죠. 레이어에서 카메라를 좀 멀리 해볼게요. 그랬더니 화면에서는 작아졌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Z축 화살표 끝 꼭 집어서 레이어에 가까이 갔더니 점점 크게 보이고 있죠. 3D가 체크된 레이어를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거나 할 때는 Z축을 이용한다. 자, Y축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역시 화살표 끝을 꼭 집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 좌우로 이동을 하겠죠? X축 정확하게 화살표 끝 잡아서 이동을 해보시면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액티브 카메라와 다른 각도의 화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한 개씩 축을 잡고 이동하지 않고 렌즈를 잡고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희가 수치상으로 정확히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화살표를 가지고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이번에는 202와 손에 든 꽃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3D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보면 Z축 정확하게 3D가 체크된 레이어 외에는 변화가 없지요. 카메라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손에 든 꽃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열어보시면 열었더니 3D 체크하기 전의 속성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좌표가 X, Y가 아니라 X, Y, Z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도 X, Y, Z인데요. X값, Y값, Z값 여기에서 X, Y, Z 수치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리고 그 밑에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꽃만 좀 크게 해서 볼게요. Z값으로 당겨주시면 커지죠. 위치 잘 잡아주시고 위치를 좀 중앙으로 할게요. 자, 솔로 버튼으로 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 로테이션 돌려볼까요? X축을 중심으로, 즉 가로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만드실 때에는 X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바퀴만 돌려볼까요? 플레이 해보시면 너무 빠르네요. X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첫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키프레임 지우고 그 다음 Y 로테이션. 자, Y 로테이션도 키프레임 한번 줘보죠. 0에서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얘도 두 바퀴. 그랬더니 Y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Y 로테이션도 지워버리고 Z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얘도 두 바퀴. 플레이해 보시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수를 좀 불러올 거고요. 자, 002부터 702까지. 세 컴포지션을 끌어와 보시면 모두 같은 장소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3D 체크해 주시고 자, 얘네들을 배치를 좀 해줄 텐데요. 먼저 002를 Z축으로 뒤로 좀 멀게 X축으로 옆으로 좀 나오게 했더니 002가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입체감이 좀 느껴지네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제 마음대로 배치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일렬로 쭉 세웠습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서게 해서 이렇게 정렬을 시켰고요. 카메라를 꺼내보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죄다 눌러서 C 원노드에 24 첫 프레임에 포지션 값을 좀 줄 건데요. 키를 열고 처음 시작할 화면을 좀 맞춰주죠. 정확하게 Z 잡아서 누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수치 이동하셔도 좋고요. 저는 카메라를 잡아서 이동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카메라를 쓰면 원근감이 확 느껴져요. 스케일로 크기를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키프레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화살표의 끝을 잡아서 정확히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렌즈 이 부분 XYZ 다 나타나는 거 가지고 움직이시면 제대로 제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Z축부터 쭉 들어가서 줌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얘의 위치를 XYZ로 정확하게 잡아서 옮겨주겠습니다. Y축도 봐주고 Z축도 봐주고 이 정도 할까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속도는 키프레임 간의 간격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좌측 화면에 카메라 이동 보시면 경로에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되고, 액티브 카메라에는 카메라가 보는 화면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카메라에 대한 대략적인 기능 살펴봤습니다. 이 카메라 기능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요. 여러분의 상상력 발휘하셔서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